여러분은 사랑하는 가족이 위험한 사람에게 속고 있다면 그냥 지켜보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마리의 진실 찾기에 큰 힘이 됩니다.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어느 오후, 그러나 그 평화로운 풍경 속의 마리의 심장은 한겨울처럼 차가웠다. 마리야, 저기 봐 어머니셔. 조심스레 골목 모퉁이에서 고개를 내민 마리의 시선이 카페 쪽으로 향한다. 그곳에는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주시라가 있었다. 햇살이 비치자 그녀의 귀걸이가 반짝이며 흔들렸고 살짝 바른 립스틱이 유난히 생기 있었다. 그 모습은 사랑에 빠진 여자 그 자체였다. 마리는 그 모습을 보고 잠시 말을 잃었다. 저 얼굴 오랜만이네. 수선이 속삭였다. 연애할 때 저런 표정 짓잖아. 근데 말이야, 진짜 괜찮겠어? 내 엄마 행복해 보이는데? 괜찮을 리가 있겠어? 저 사람 엄마를 2번 죽일지도 몰라. 마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그녀의 두 눈은 카페 문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카페 창가 자리에는 꽃 한 송이가 꽂힌 커피잔이 놓여 있었다. 주시라는 그 앞에서 연신 거울을 들여다보며 머리를 정돈했다. 마리야, 너 이러다 진짜 스토커 돼. 수선이 장난스럽게 말했지만 마리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이번엔 그냥 지켜볼 거야. 엄마가 어떤 사람을 믿고 있는지 내가 직접 봐야겠어. 그때였다. 카페 맞은편 인도에서 낯익은 남자의 그림자가 스쳤다. 짙은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선글라스를 낀 강민보였다. 그는 우연을 가장한 듯 휴대폰을 귀에 댄 채 카페 쪽을 힐끗 바라봤다. 마리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저 사람 설마. 수선이 눈을 크게 떴다. 마리야, 네 아빠 아니야? 강민보의 시선이 정확히 카페 안 주시라가 앉은 자리로 향했다. 그의 눈에는 묘한 감정이 스쳐갔다. 그건 그리움이었을까? 후회였을까? 그는 커피를 주문하며 카페 맞은편 야외석에 앉았다. 마리와 수선은 그와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숨어 있었다. 세 사람 모두 서로의 존재를 모른 채 한 여인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리의 손끝이 하얗게 질렸다. 왜 하필 저 사람이 저기서? 그녀는 숨을 죽였다. 수선은 마리의 팔을 잡았다. 진정해. 아직 아무 일도 안 일어났잖아. 아니, 이미 일어나고 있어. 엄마는 또 누군가에게 속고 있어. 카페 안에서는 잔잔한 재즈 음악이 흘러나왔다. 주시라는 핸드폰을 꺼내 확인하더니 미소를 지었다. 곧 오시겠네. 그녀의 눈빛에는 설렘이 가득했다. 바로 그 순간 강민보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시라, 너는 여전히 위험한 사랑을 하네. 마리는 그 말을 들은 듯 고개를 숙였다. 엄마는 왜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눈빛은 냉정했다. 그녀의 머릿속엔 이미 지난 일들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홍 사장이 산후조리원에서 다른 여자와 웃던 장면, 그리고 엄마의 믿음을 무너뜨리던 그날의 기억. 그 상처가 아직도 생생했다. 마리야, 혹시 진짜로 그 남자 만나면 어쩔 거야? 그때 가서 생각하지. 하지만 이번엔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세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카페 문으로 향했다. 문이 열리고 햇살 속에서 한 남자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그는 바로 홍 사장이었다. 정장 차림의 그는 여유로운 미소로 주시라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그 순간 세 사람의 숨이 동시에 멎었다. 카페 문이 열리는 순간 공기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홍 사장의 그림자가 주시라의 앞 테이블까지 닿기도 전에 문 밖에서 들려온 또 다른 발소리가 그 평화를 갈기갈기 찢었다. 여기야, 저기 앉아있는 여자가 주시라 씨래. 짧은 웨이브 머리에 진한 립스틱을 바른 중년 여성이 낮게 말했다. 그 뒤를 따르는 3명의 여자들, 손에 작은 쇼핑백과 봉투를 들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분노와 냉소, 그리고 확신이 깃들어 있었다. 마리는 그 장면을 보고 숨을 멈췄다. 수선아, 저 사람들 누구야? 글쎄, 분위기 왜 저래? 하지만 마리는 이미 느끼고 있었다.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싸늘한 예감. 그 예감의 끝에는 반드시 엄마의 눈물이 있다는 걸. 홍 사장은 그 광경을 보고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재빨리 몸을 돌렸다.
그의 손에는 아직 카페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커피 쿠폰이 들려 있었다. 그는 마치 누군가에게 들키기라도 한 듯 허겁지겁 골목 모퉁이 쪽으로 몸을 숨겼다. 그 순간 마리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다. 봐, 저 사람 봤지? 또 도망치는 거야. 카페 안으로 들어선 4명의 중년 여성은 주시라의 테이블 앞으로 다가왔다. 주시라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혹시 절 아세요? 그중 한 여자가 봉투를 탁 내려놓으며 낮게 말했다. 주시라 씨 맞죠? 네, 그런데 이거예요. 우리 남편 그만 괴롭히시죠. 그녀는 봉투를 내밀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속삭이기 시작했다. 저 여자 불륜이라던데. 요즘 저런 일 많대요. 숨죽인 웅성거림 속에서 주시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무슨 말씀이세요? 여성은 팔짱을 끼고 비웃었다. 그쪽 홍 사장이라고 아시죠? 그 사람 제 남편이에요. 그 한마디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잔잔히 흐르던 음악이 멈춘 듯 했고 커피잔을 드는 손들도 굳어버렸다. 창밖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던 마리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뭐라고? 수선이 입을 틀어막았다. 마리야, 잠깐만, 나 지금 잘못 들은 거 아니지? 그러나 마리의 귀에는 다른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오직 엄마의 얼굴, 그 절망에 가까운 표정만이 눈앞에 선명했다. 주시라는 어찌할 바를 몰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 오해하셨어요. 전 그런 사이 아니에요. 그쪽이 뭘 해명하든 상관없어요. 여성은 냉정하게 말했다. 우리 애들도 다 알아요. 남편이 미쳤다고, 이 나이에 여자한테 홀려다닌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고 그 아래에는 멸시가 깔려 있었다. 카페 직원이 다가와 손님, 잠시 조용히 해주시겠어요? 라고 말했지만 그 순간 이미 시라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입술은 바르르 떨렸고 손끝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 사람 그럴 리 없어요. 나한테 직접. 그럴 리 있죠. 여성은 쏘아붙였다. 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여자를 이용하고 또 버리는. 마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의 몸이 먼저 반응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카페 문을 밀치고 들어가려던 순간 수선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마리야, 진정해. 지금 들어가면 더 엉망돼. 이미 엉망이야. 엄마가 또 상처받고 있잖아. 그 사이 홍 사장은 카페 모퉁이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다가서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거론될 때마다 움찔했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도망치듯 걸음을 돌리는 그의 뒷모습을 골목 끝에서 또 다른 눈이 바라보고 있었다. 바로 강민보였다. 민보의 손이 커피잔 위에서 천천히 움켜쥐어졌다. 잔이 미세하게 흔들렸고 그의 시선은 시라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또 누군가가 널 울리네 시라야. 그의 중얼거림은 잔잔했지만 그 속에는 오래 묵은 분노와 후회가 뒤섞여 있었다. 카페 안, 주시라는 무너진 듯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손끝에 아직 봉투가 남아 있었다. 그 속에는 돈다발이 들어 있었다. 이걸로 조용히 넘어가죠. 우리 남편 당신 같은 여자한테 놀 만큼 놀았으니까. 마리의 숨이 거칠어졌다. 그녀의 두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눈물 속엔 결심이 있었다. 봉투 속 돈다발이 카페 테이블 위로 흩어졌다. 몇 장의 지폐가 바람을 타 창가 쪽으로 날아가자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다. 주시라는 손끝을 부들부들 떨며 속삭였다. 이게 뭐예요, 대체? 그러나 상대 여자는 비웃었다. 얼마면 되죠? 더 줄까요? 어차피 이런 일 처음 아니잖아요? 그 한마디가 마리의 귓가를 찢었다. 순간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으며 쾅 소리를 냈다. 마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대로 테이블로 향했다. 수선이 급히 뒤따라오며 마리야, 안 돼. 라고 외쳤지만 이미 늦었다. 마리는 중년 여성이 내민 봉투를 그대로 낚아챘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두 손으로 찢기 시작했다. 이딴 걸로 우리 엄마를 모욕하지 마세요. 종이 조각이 허공에 흩날리며 떨어졌다. 카페 안은 순식간에 정적에 잠겼다. 여성이 놀란 얼굴로 외쳤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정의요. 마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당신 같은 사람들, 돈으로 사람 마음을 재단하죠.
근데 우리 엄마 그렇게 싸구려 아닙니다. 그녀의 말에 카페 손님들이 웅성거렸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촬영을 시작했고 누군가는 눈치를 보며 자리를 피했다. 수선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이러다 뉴스 나겠어. 하지만 마리의 눈빛엔 두려움이 없었다. 오히려 결의에 찬 불꽃이 타올랐다. 마리야, 그만해. 주시라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마리의 팔을 붙잡았다. 엄마 일에 끼어들지 마. 엄마 일? 지금 이게 엄마 일이라고? 모욕당하고 돈 봉투 받는 게? 그만하라니까. 시라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수치심과 당황 그리고 미묘한 죄책감이 섞여 있었다. 중년 여자는 비웃음을 지었다. 봐요, 딸이 대신 화내네. 혈육은 닮는다더니 참. 그 말에 마리의 손이 움찔했다. 입 다물어요. 아니면 어쩔 건데. 그녀가 도발적으로 물었을 때 마리의 시선이 매섭게 번뜩였다. 내가 어떻게든 당신 같은 사람들 다 밝힐 거예요.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지, 누가 가짜인지. 그때 카페 바깥 유리창 너머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홍 사장이었다. 그는 멀찍이 떨어진 가로수 뒤에서 이 모든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손끝은 불안하게 떨렸다. 망했다, 이렇게 될 줄은. 그는 서둘러 돌아서려 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의 입술이 굳게 닫힌 사이 시라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마리아, 제발 그만해. 더는 창피하게 하지 마. 그녀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엄마가 뭐가 그렇게 잘못했어? 사랑한 게 죄야? 죄는 아니지만 상대가 그럴 자격이 없잖아요. 그건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야. 두 사람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카페 안 공기가 팽팽해졌다. 마리는 끝내 울음을 참지 못하고 외쳤다. 엄마는 왜 항상 사람을 믿어? 왜 또 다친 다음에 후회하려고 해? 넌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시라의 외침에 마리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넌 늘 강하잖아. 근데 나는 하루라도 누군가 손 잡아주는 게 필요했어. 그게 잘못이야? 순간 마리의 입술이 굳었다. 그녀는 무너지는 듯 고개를 숙였지만 다시 눈을 들어 여성을 바라봤다. 그래도 이렇게는 안 돼요. 누구도 우리 가족을 함부로 대할 수 없어. 그녀는 마지막 남은 봉투 조각을 여성의 앞에 던졌다. 이게 당신들 돈의 가치예요. 찢어진 종이 조각. 여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굳은 얼굴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카페를 나섰다. 잠시 후 고요. 마리의 어깨가 들썩였다. 주시라는 눈가를 닦으며 낮게 말했다. 넌 왜 항상 나 대신 싸워? 엄마가 싸우지 않으니까요. 그 대답에 시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또 다른 남자의 한숨이 흘렀다.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있던 강민보였다. 그는 두 손을 꼭 움켜쥔 채 중얼거렸다. 역시 내가 두고 볼 일이 아니었어. 그의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린다. 죄책감, 보호 본능, 그리고 오래된 사랑이 뒤섞인 시선. 그의 커피잔 속에는 이미 식은 물빛이 반쯤 비어 있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햇살이 비추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카페 문이 쾅 닫히며 유리창이 미세하게 떨렸다. 마리는 숨을 헐떡이며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테이블 위엔 여전히 찢어진 봉투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고 주시라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들었다. 가자, 여기 더 있으면 창피해 죽겠어. 시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애써 냉정했다. 마리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뒤를 따랐다. 카페를 벗어나자 찬 바람이 두 사람의 얼굴을 스쳤다. 주변의 사람들은 무슨 일인가 궁금한 눈빛으로 그들을 쳐다봤지만 두 사람은 마치 세상에 단둘만 있는 듯 서로만 바라봤다. 엄마, 이제 그만해. 그 사람 엄마를 속였어요. 다 봤잖아요. 마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다. 그녀의 눈엔 여전히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수선이랑 나 다 봤어. 엄마 기다리는데 그 사람 다른 여자랑 있었어. 조리원에도 드나들었다고. 주시라는 발걸음을 멈췄다. 잠시 바람이 스쳤고 그녀의 머리칼이 얼굴을 가렸다. 그건 오해야. 그 사람 설명했어. 그 설명 믿는 거야? 믿으면 안 돼.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려. 마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 사람이 엄마한테 뭐라 했든 결과가 이거잖아.
아까 그 여자들 다들 엄마한테 뭐라고 했는지 들었지? 그만하라니까. 주시라가 소리쳤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엄마 인생이야.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 인생? 그 인생에 내가 없었던 적이 있긴 해. 순간 주시라의 발이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뒤돌아섰다. 마리의 눈에는 분노가, 시라의 눈에는 상처가 있었다. 그래, 네가 나 대신 어른 노릇했지. 어릴 때부터 돈 벌고 집 지키고 나 챙기고. 그래서 이제 네가 엄마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니? 마리는 숨을 삼켰다. 그런 말 하지 마. 나 그냥 엄마 다치지 말라고 하는 거야. 시라의 입꼬리가 떨렸다. 그 말이 더 아파, 마리야. 넌 내가 얼마나 비참해야 속이 시원하겠니? 그 말에 마리의 표정이 무너졌다. 그런 뜻 아니야. 아니야? 넌 늘 그래. 엄마가 실수하면 부끄럽다, 화난다, 그만하라. 근데 한 번이라도 나한테 괜찮아라고 한 적 있어? 마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손끝이 떨렸다. 엄마, 난 그냥 누군가한테 사랑받고 싶었어.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나를 필요로 해주는 사람한테. 주시라는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리고 곧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엄마, 나도 알아. 근데 그 사람은 아니야. 그 사람은 엄마한테 그런 사랑 줄 사람이 아니야. 마리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다. 그래서 또 상처받고 울 거야? 이제 그만, 제발 그만 울면 안 돼. 주시라는 마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넌 몰라, 마리야. 사람이 외로우면 잘못인 줄 알면서도 기대고 싶어져. 그게 바보 같다는 거 알아도 그냥 잠시라도 따뜻하고 싶어. 그녀의 말끝은 떨렸고 그와 동시에 눈물이 다시 한번 터져나왔다. 엄마. 마리가 손을 내밀려는 순간 주시라는 그 손을 뿌리치듯 뒤돌았다. 그만하자. 더 이상 내 앞에서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아. 그녀는 그대로 길 건너편으로 달려갔다. 신호등의 불빛이 그녀의 눈물 위로 스쳤다. 마리는 그 자리에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엄마. 짧은 한숨이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다. 그녀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다. 바람이 불자 그녀의 머리카락이 흩날렸다. 멀리서 차들이 지나가고 도시의 소음이 들렸지만 그녀의 세상은 고요했다. 마리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왜 사랑은 늘 이렇게 아프게만 찾아올까?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묻혀 사라졌다. 신호등이 초록으로 바뀌는 순간 주시라는 길 건너편으로 달려갔다. 그녀의 어깨는 작게 떨리고 있었고 봄바람이 흩날리는 머리카락 사이로 눈물이 반짝였다. 마리는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 섰다. 눈앞이 흐려졌다. 사람들은 무심히 지나가고 차들은 경적을 울리며 길을 가로질렀지만 그녀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 엄마. 그 한마디가 입술 끝에서 터져나왔지만 시라는 멀어지는 뒷모습만 남긴 채 골목 끝으로 사라졌다. 그녀의 손끝에는 여전히 찢어진 봉투 조각 하나가 붙어 있었다. 그것이 바람에 흩날려 마리의 발치까지 날아왔다. 마리는 천천히 허리를 숙여 그 조각을 주었다. 손가락으로 구겨진 종이를 펴자 그 안에는 희미하게 번진 글씨가 보였다. 그만 만나자. 미안해. 홍 사장의 필체였다. 마리의 눈빛이 순간 얼어붙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숨을 삼켰다. 그때 누군가의 발소리가 다가왔다. 낮지만 안정된 목소리. 마리. 마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골목 맞은편 가로등 불빛 아래에 강세가 서 있었다. 그는 두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빛은 복잡했고 표정은 차분했지만 깊은 동요가 담겨 있었다. 방금 그 사람 네 엄마 맞지? 그의 질문에 마리는 고개를 숙였다. 입술이 바르르 떨렸다. 응, 맞아. 그 대답이 나오자 강세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잠시 후 그는 천천히 걸어와 마리 옆에 섰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가로등 불빛에 겹쳤다. 무슨 일이야, 마리? 왜 엄마가 저렇게 울고 나가? 마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목구멍이 막힌 듯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대신 눈물이 조용히 떨어져 바닥에 번졌다. 괜찮아. 강세가 조용히 말했다. 지금 말 안 해도 돼. 그냥 울어도 돼. 그 말에 마리는 끝내 참았던 감정을 터뜨렸다. 엄마가 또 속았어.
이번엔 진짜 잘 될 줄 알았는데 그 사람 유부남이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번졌다. 내가 경고했는데도 믿었어. 사랑받고 싶다는 이유로 또 상처받았어. 강세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빛에는 연민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천천히 마리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너무 오래 버텼잖아. 이젠 네가 무너져도 돼. 그 따뜻한 한마디에 마리는 눈을 감았다. 근데 이상하지 엄마가 울면 나도 같이 무너지는 기분이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 엄마 미워했는데 그래도 엄마 없으면 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미워할 수 있는 건 사랑해서 그래. 강세의 말에 마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은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할 이유도 없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가로등 불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멀리서 바람이 불어 꽃잎이 흩날렸고 그 속에서 마리는 무겁게 숨을 내쉬었다. 강세야, 난 왜 이렇게 자꾸 지치는 걸까? 넌 지친 게 아니라 너무 오래 참은 거야. 강세는 천천히 시선을 돌렸다. 저 멀리 사라져간 주시라의 뒷모습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그의 눈빛은 단단히 굳어졌다. 그 남자 홍 사장이라고 했지? 응. 그 사람 내가 찾아볼게. 안 돼. 마리가 단호히 말했다. 이건 엄마의 문제야. 이번엔 엄마 스스로 정리해야 해. 그녀의 목소리엔 슬픔보다 단단함이 묻어 있었다. 강세는 그런 마리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약속해. 너 혼자 아파하지 말고 나한테 말해줘. 응. 짧은 대답 속에 마리는 간신히 미소를 지었다. 그때 골목 건너편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잠시 스쳤다. 가로등 불빛이 순간 흔들렸다. 강세가 고개를 돌렸지만 이미 사라진 뒤였다. 그 그림자의 주인은 다름 아닌 강민보였다. 그는 멀찍이 두 사람을 지켜보며 혼잣말처럼 낮게 중얼거렸다. 결국 다시 이렇게 얽히는구나. 그의 손에는 오래된 스케치북 한 권이 들려 있었다. 표지엔 시라 봄날의 초상이라 적혀 있었다. 민보는 그 표지를 바라보며 고개를 떨궜다. 이제 내가 책임져야 할 차례야. 바람이 불고 종이 한 장이 그의 손끝에서 흩날렸다. 그 종이는 하늘 높이 떠올라 마리와 강세가 서 있는 골목 위로 천천히 떨어졌다. 마리는 그 종이를 바라보다가 속삭였다. 이제 정말 숨길 수 없겠지. 길 위에 남은 것은 찢어진 봉투 조각과 서로 다른 세 사람의 그림자뿐이었다. 상처는 흉터가 되지만 흉터는 다시 기억으로 남는다. 구독과 좋아요는 마리의 진실을 밝혀줄 가장 큰 힘이 됩니다.